자, 시험지 잠깐 풀이하고요. 뭐 다 풀진 않을 거예요. 대충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시험 있어요. 단편 선고사. 예? 여기 학원 시험 보고 아마 반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좀 조절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있고요. 거기까지 진도는 나가야 돼요. 보자. 처음 복수수가 순허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1번은 a 플러스 bi에서 순허수가 된다는 건 얘는 0이고 얘는 0이 아니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i가 있는 애가 살아남고 i가 없는 애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닌 값을 구하는 건데 이 근을 구하면 이게 1, 2니까 1하고 2가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건 1, 2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자 보자. 그 수업 봐. 선생님 수업 안 듣잖아. 그럼 금서 뭘 들었대. 열심히 듣대. 자 그러면 봐.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인 애들을 제외하면 되죠? 그러니까 1은 아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되니까 1은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가능한 값은 2밖에 없네요. 이제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식이 3 플러스 i야. 그러면 역시 얘도 어떻게 써? i가 있는 애랑 i가 없는 애로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너가 3, 너가 1 이렇게 푸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자, 3번은 뭐 식이 복잡하죠. 역시 똑같아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켤레복소스 z 바가 나오니까 a 마이너스 bi라고 놓고 요거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요걸 대입해서 i가 있는 애와 i가 없는 애와 i가 있는 애로 나누어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해봐 손으로. 맨날 눈으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해보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예. 그러니까 손으로 해보세요. (4번을) 봅시다. 그냥 오늘 지금은 설명만 쭉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놨다가 혹시 이따가 채점 어떤 거? 해줄게요. 필요하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 6제곱 y 6제곱 이런 식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세제곱 세제곱으로 가서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돼요. 그죠? 재밌어요? 네. 핸드폰이? 아니 핸드폰 봤어요. 핸드폰은 안 봤어요. 그러네요. 핸드폰 여기 있어. 갑자기 뭐 딴 생각이 났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좋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또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y에 이거 오늘 시험 보면 10번 쓰는 거 할 수 있어? 어떤 거요? 무슨 다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 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빈이는 못 외웠어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외웠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봐야겠다. 좋다. 그럴 때가 또 필요하잖아. 그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야 진짜. 프린트한 종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니 현빈이. 자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자 보자.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i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해요. 자 알겠죠? 5번도 간단하죠. 루트 2018은 그냥 루트 2018인데 요거는 루트 2018 곱하기 루트 2018i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맞아요? 빼기를 끈에 집어내면 i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양수니까 그냥 곱하면 루트가 2018의 루트 제곱이니까 그냥 2018이죠? 2018i 이렇게 바뀌는 거고 밑에는 2018의 i고 위에는 2018이죠? 그쵸? 약분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i분의 1이잖아. i분의 1은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니까 답이 나오죠. 요거에서 요거 더하면 보고 있습니까? 다들? 예. 6번
부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5는 0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맞죠?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5는 0이에요. 식을 봤더니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래. 요거 뭐야? 요거에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1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네. 딴 데 봐서 뭘로 맞아요? 샤프가 이게 있어요. 샤프, 알았어요. 아니 선생님이 오해한 게 미안해서 내가 진짜 오해한 게 맞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고 있길래. 왜? 앞에가 자, 베타도 똑같죠. 2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인데 요거 딱 요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5죠, 5. 그러니까 여기가 6, 7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답이네요. 6번. 7번 볼까요? 다시 선생님이 시험 보려고 사실은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시험 보려고 일부러 그냥 좀 휘갈겨 쓰면서 힌트 위주로 막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그거 갖고 풀어보세요. 다시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요 뒤에가 뭐가 있냐면 부등식이 있는데 고차 방정식이라 근데 고차 방정식은 모르겠지만 부등식은 이번에 가르쳐야 돼서 수업 나가면 또 그 문제들이 추가될 거예요. 알겠죠? k 플러스 2 x 더하기 2k 플러스 9는 0이죠. 중근을 갖는데요. 그 중근도 구하고 k 값도 구하세요.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어떻게 쓴다고? b제곱 맞죠?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요거죠. 2k 플러스 9가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k 값 구하시면 돼요. k는 양수 두 개가 나오는가 봐. 양수 음수 알았죠? 그 중에 양수만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k 값 집어넣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파도 구할 수 있고. 8번 x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1의 x 12점 이상하면 미안 더하기 2m제곱 플러스 1이죠. 옳은 것을 구하세요 그런 거죠. 일단 이렇게 보면 지금 질문이 다 중근, 허근, 실근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판별식 해야죠, 판별식. 짝수식 써볼까요? 요거 2로 나누고 2제곱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빼고 ac죠, ac. 그래서 2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m제곱 다 쓰자. 2m 더하기 1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빼기 1이에요. 요거는 완전 제곱식에서 마이너스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m-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어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 조금 더 크거나 같다. 오케이. 실수 영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렇지. 0 빼먹지 마세요. 왜냐면 0에서 문제가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는을 빼시면 안 돼요. 자, 1일 때 1이 아니면 중근을 가져요? 1일 때만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일 때만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띵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간다. 그렇지 않죠?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이 아니면 음수가 되니까 허근을 갖죠. 그죠?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9번) 9번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a가 0인 부분의 알파 베타인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세요. 이게 3이에요. 왠지 통분해야 될 것 같죠? 통분 안 하는 경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혹시 관계가 된 거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이게 3이에요. 두 분의 곱이니까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선생님 지금 설명이 못 알아듣겠으면 내가 거길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얘기라도 하세요. 선생님 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들어보니 몰라요. 이렇게. 근을 구했는데 판별식을 얘기했더니 판별식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을 전 몰라요. 뭐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썼는데 근의 공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근의 공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셋 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알았죠? 어디를 모르는지 그냥 몰라요 이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정확하게 어디를 모르는지 알려주면 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해주든 알려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모르는지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은 a분의 c라고 외웠죠. 그러니까 여기 1이니까 1분의 a가 되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가 a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3이래요. 그러니까 a는 2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a는 2. 대충 2 집어넣으니까 2분의 3 나오네. 값을 풀어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 10번은 부분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을 구하세요. 근의 공식에 통해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x에다가 그냥 알파 집어넣고 y에다가 알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앞에다가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4 이렇게. 알겠죠? 이거 풀어 쓴 거랑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됐어요? 이건 근의 공식을 찾아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형태로 쓰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을 구했더니 2하고 3이 나왔어. 그럼 인수분해 형태로 쓰세요. 그럼 x-2, x-3. 앞에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얼마 붙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답에서 보니까 4가 곱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4를 집어넣어서 뭔가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랑 같은 식을 찾으시면 돼요. 자, 11번.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y야. 그럼 또 다른 근은 얼마나 그랬어? 2 마이너스. 그렇죠. 사실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일단 둘째 치고 2 마이너스 루트 y예요. 그죠? 켤레 근이 그 같이 쌍근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나왔어요. 근 두 개 알았으니까 뭐 구하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하면 되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 둘을 곱하면 b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마이너스 a고 곱하면 b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12번은 지금 못 푸셔도 돼요. 12번은 부등식 문제예요. 못 풀어도 넘깁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진도를 나가봅시다. 문자식까지 다 했죠? 중학교 거 먼저 합시다.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65, 64, 65, 65쪽입니다. 문자 하지 않았어? 65쪽까지 했어? 몰랐어요. 형님 보충 형님 그때 안 하는데요. 그때 동영상 찍어서 어, 보내줬어. 안 봤어? 아마 들을 거야. 네, 조금 들어야죠 이거는. 조금 들었어요. 자, 등식과 방정식 여기서부터 이제 문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거예요. 알겠어요? 74페이지. 그죠? 그래서 재원이랑 같이 하면 될까요? 안 가져왔어요? 잠깐만. 64. 65까지가 숙제였나요? 네. 네.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질문 있어요, 혹시? 답지 여기 있으니까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책 말고 프린트, 스프링 노트 먼저 하자. 그 뭐야? 74페이지 등식과 방정식. 그렇죠? 식이라 그러면 등호가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 고등학교 앞부분에 다항식의 연산 보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얘 뭐 인수분해하라 뭐 하는 거지. 얘는 식이에요. 그냥 식까지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식이 등호랑 같이 있어서 어떤 값을 가지면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이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요거는 너는 뭐라고? 보자. 건빵 보는 거 아니지? 아니죠. 이거 등식 보고 있어요. 그쵸. 건빵 따먹기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싸, 너내 거. 저희 그런 생각 해본 적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저는 선생님 등식 좋은 거 밖에 생각 안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몰라. 건빵에다 낙서하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요. 이거 공방에 살짝 자연적으로. 곰팡이가 피어나고. 참 참신한 생각이시네요. 그죠? 네, 물론. 자 봅시다. 이 방정식은 등호인데 사실 얘가 7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7이 된다면 이라는 뜻이라고. 그죠? 알겠어요? 7이 되게 하는 이런 거야. 7이 되게 하는 x를 구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이라면 그때 너는 얼마야? 라고 해서 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해서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면 그걸 갖다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과 해를 만약에 모른다면 모르면 또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네.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 해나 근을 알파, 뭐 베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는 척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건 구한 거는 아니야, 그지? 사람의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뭔지 알아요? 뭐요?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언어가 전혀 전달이 안 돼. 생각 안 되죠. 나의 능력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중간에 안 되죠. 오, 딴 데 보면서 들었네. 저요? 아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사람의 귀는 뛰어나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나는데 봐.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얘기인데 해와 근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치? 근데 있다는 건 알아. 그러고 푸는 거와 마치 아는 척해서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건 우리 머릿속의 구조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얘는 마치 있는 거로 보고 뭔가 연산을 시작하고 이걸 쓰지 않으면 아무 연산도 안 하고 멈춰요,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뭔가로 값을 놓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놓는 방식,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방식이 바로 문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건데 그럼 이 등식을 풀어보자. 푼다는 것은 바로 해와 근을 구하는 거예요. 잘 알죠? 요즘에 와서 이 식 풀어봐 그랬을 때 뭐 그거 뭐 장난치거나 그런 사람 없죠? 딱 근을 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푼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럼 해를 구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좀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수학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세부적으로 써서 좀 아주 세부적. 얘를 변수라고 부르고 얘를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떤 거냐면 변수는 봐. 변수는 여기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해도 이 식이 그대로 있지. 근데 여기다가 상수 3을 2로 바꿔봐. 그럼 식이 어떤 거야? 완전히 다른 식이 되죠. 그러니까 식을 변화를 안 주고 값을 바꿀 수 있는 걸 변수. 값이 바뀌면 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걸 보통 상수라고 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어요? 이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이 변수값, x값, 이걸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데 미지수라고도 하고 그렇게 변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더라는 거야. 이거는 식에뿐만이 아니라 수에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같다고 하자. 이렇게 같아. 같아요. 네. 이게 같으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아요. 같은 수를 빼도 같아요. 같아요. 같은 수를 곱해도 같아요. 알겠어요? 같은 수를 나누어도 같은데 문자를 쓰면 항상 뭐라 생각하라고 그랬어? 편리하긴 한데 뭐랑 뭐를 모르냐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와 부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눌 때는 뭐로 나누면 안 돼? 뭐로 나누면 안 돼? 그렇죠. 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수학에서 뭐로 나누면 안 돼? 0. 그래 0. C는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거 안 써주면 사실은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쓰면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조건이 막 달라붙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식에서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야 우린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여러분이 배운 말로?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걸 뭐라 그래? 이항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항 배웠죠? 네.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얼마가 돼? 12. 그렇죠. 계산은 못 빠르네. 5가 되겠지, 그지? 5가 되죠? 사실은 이항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항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해요. 그렇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를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없앤 거지? 없앴더니 이쪽에서 나타났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이항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방정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같은 수를 곱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식이 변함이 없죠, 그죠? 실제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뭘 더하는 거예요? 식에다가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쓸데없이 하는 소리인데 이게 0을 더하는 거예요. 0을 더하는. 0을 더하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0을 더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냐면 이 C랑 C랑 이쪽으로 이거 양쪽에 같은 C를 빼면 0이 돼버려. 곱하는 건 뭘 곱하는 거야? 얘가 0이었으니 0 더한 거니까 얘는 뭘 곱하는 거겠어? 뭘 곱하면 식이 안 바뀌어? 1. 그렇죠. 얘는 2를 곱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0을 잘 더하거나 2를 잘 곱하면 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도 이제 이렇게 풀겠다는 거죠. 3x-5가 7이면 이항을 해도 되고 양변에 같은 수 5를 더해서 한쪽으로 이제 변수 분리라 그러죠. 이쪽에는 모르는 걸 놓고 이쪽에는 다 아는 값을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쪽에 5를 더해서 3x는 7 더하기 5가 돼서 12가 되고 그 양쪽에 같은 수 3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죠? 3으로 나누면 x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1차 방정식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쭉쭉쭉 풀어서 복잡한 건 간단하게 해도 돼요. 어떻게 간단하게 해? 뭐 이런 거죠. 0을 더하거나 2를 곱해서
요 등식의 성질,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요걸 차근차근 하시면 항상 1차 방정식부터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알겠죠? 1차 방정식은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왜 저래? 아픈가 봐요. 너무 슬퍼요. 80페이지까지 숙제. 네. 건빵을 먹다 말고 이제 건빵에 대해 장난을 치는 거야. 먹을 걸로 누가 정했어요. 그러니까 놔주려고 이제 새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니를 떠했죠. 뭘 아, 건빵 자, 고등학교 거로 넘어갑시다. 다시 베이지. 유연생 빠지진 않는데 자꾸 졸면 어떡해. 저요? 지 맘대로 집 엄두라니. 도망는 끌어내게 돼. 너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고 찍을래 이건 피하고. 아니 나 그냥 찍 이게 다리야? 앞에 봐라. 강구자, 그냥 강구자, 형이 초에 아, 없는데 빨리 앞에 봐라. 앞에 봐라. 하나. 형이 초. 자. 두 이차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이차 함수의 교점인데 두 이차 함수는 물론 이렇게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 뭐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한 점에서 만나요. 사실은 이렇게 돼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자, 두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한 점에서 여러분이 이차 함수에서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얘가 x 제곱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야. 증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가하는 정도. 알았어요? 네.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녹색을 쓸 뻔했어. 아니 수업이 너무 재밌나? 네. 고마워요. 자,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얼마야? 2라고 보는 거야.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얼마야? 1, 1이라고 보는 거야. 누가 더 빨리 증가할까? 2 2가 더 빨리 증가해.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이거 잘 들어야 돼. 예. 그리고서 또 나중에 선생님 전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그게 그게 아니구나.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갑자기 머릿속이 굉장히 막 이게 혼란스러워지겠지. 이렇게 아니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진짜 열심히 들을게요. 그래. 아 저 진짜요. 감사해요. 감동받았어요.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야. 제가 좀 이게 좀 잘못 그렸네. 어쨌든.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럼 얘가 2x 제곱이고 얘가 x 제곱이면 얘의 증가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증가하는 것보다 얘가 증가하는 게 더 급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 얘를 지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길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얘가 하나가 fx고 하나가 gx야. 그럼 우리가 같다라고 놓으면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둘을 어떻게 해놔요?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하라 그랬지.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만들고 얘가 0을 푸는 건데 0을 풀기 전에 얘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한번 두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되면 방정식 이걸 푸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느 쪽이든 간에 한쪽은 2x제곱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x제곱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그럼 2차식이라는 거죠. 둘을 빼도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럼 근이 존재하면 두 개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정쩡하게 한 점만 이렇게 만나고 둘이 똑같이 가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으로 커지고 있어. 그럼 증가하는 정도가 어때? 같지? 그럼 얘는 안 만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여기서 얘도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빼면 2차식이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럼 몇 차식이 돼? 1차식이 되죠. 1차식이 된다는 거는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딱 한 점만 만나고 같이 증가해요. 2차 함수는 일단 그렇게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서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올 거야.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와요. 2차식에서 2차식 빼도 대부분 몇 차식이 나온다고? 대부분 2차식이 나온다고. 간혹가다 1차식 나오는데 1차식 문제에서 잘 안 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차식 빼기 2차식이 나오니까 요거에 2차식에 2차식 진짜 자꾸 하니까 무슨 욕 같아. 2차식 하는 것 같아. 이 2차식에 근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누가 졸래? 이제 다 앞에 앉혀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이 선생님이 생각보다 졸진 않아요 저희. 저희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선생님이 생각보다 귀찮아서 이거 걸어가는 걸 못해서 좋네. 얘가 좋네. 아 약기용 때문에. 시간이 그럼 아까 쉬는 시간 줬을 때 잤어야지. 아 아까는 약기운이 안 돌았어? 시간입니다. 그럼 잤어요. 어쩔 수 없죠. 자. 최대 최소. 이거 하면 2차 함수 끝나고 그랬는데. 자, 최대 최소. 어쩜 이렇게 친할까? 어쩜 그렇게 친할까? 5분. 이게 뒤를 돌아가서 앞에 보라고. 자, 최대 최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린다. 물론 나중에 가면 그래프로 안 풀어도 되지만 네. 어떻게 푼다? 그래프. 그래프를 그린다. 그린다. 알았어요? 예. 그래프를 그려서 푸세요. 그러려면 y는 x-p에 아이고 이게 a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을 알아야 돼요. 그 대칭축을 알고 대칭축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q 값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잠깐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최대 최소를 푸는 방법인데 자, 최대 최소의 첫 번째는 작게 말해야 되는 거야. 저 안 졸립니다. 그러니까 작게 말해야지 선생님을 쳐다보는구나. 무슨 말하지? 크니까 그냥 딱 들어. 첫 번째는 이제 x의 값을 이렇게 구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 구간을 주는 거예요. 요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x-1, x-2. 근이 얼마야? 1, 2. 1 또는 2죠. 그럼 그래프 1, 2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돼요. 됐어요? 됐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구간을 이렇게 줬어요. 다시. 그 어디 자, 구간을 어떻게 줄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줬어. 최대값은 어디 있을까? 2 1 0 1 1, 0 1 1, 아니 1, 2, 아니 싸이 자, 구간이 이렇게 줬어. 3. 3. 1, 2 자,
2 x가 얼마일 때? 4 1 2 4는 왜 나오는 거야? 2 1. 자 이. 보자. 다시 어. x의 범위를 이렇게 줬다는 건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네. 여기가 네. 3이지. 네. 그러면 이 함수가 조금만 다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살아남는 거야? 1과 2 1과 2만 살아남아? 이 사이 마이너스 어디서부터? 1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어디일 때까지? 3 3일 때 값까지만 어떻게 하라고? 사람 살아남는 거야. 아.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맞았잖아요. 오 잘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빨아빼기 있어. 사망 지워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내가 3 말했잖아.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하는 오케이. 거 알겠어요. 빨아빼기 거. 자 그랬을 때 최대값은 어디가 최대값일까? 3 3일 때 선생님 그림 그렇게 못 그렸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죠. 아 최대 아 네. 네. 여기 옆에 있습니다. 자 다시 실험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1 얘들아 조용 들어봐 이거 중요해서 최대 최소는 x 값을 물어보는 거야 y 값을 물어보는 거야? X값. Y값 위아래인가 Y값 y 값이죠. 오 현빈이. 왜냐면 y는 이거잖아. 네 이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건 누구의 y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거야?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최대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서 일어나고 최소는 아래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구간이 나오면 구간 외의 범위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싹 지우고 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쉽게 풀고 싶어요. 사실 다 이렇게 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 가르쳐 줄게. 근데 그게 나 선생님 저는 쉽게 그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그래프 다 그려서 어떻게? 그 구간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워. 네. 지우고 그 구간에서 y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대칭축을 찾아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x의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 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으면 얘가 최대 아니면 최소가 돼요. 아래로 몰르기면 무조건 얘가 최소. 알았어요? 네. 2차 함수는 양쪽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아요. 같게 생겼지.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얘는 이만큼 가고 얘는 5만큼 가면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똑같이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얘는 2칸 갔고 얘는 5칸 갔으면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 2칸 갔을 때 얘가 2칸 갈 동안 잠깐. 그럼 얘가 2칸 갈 동안 모양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리고 얘는 멈췄고 얘는 지금 몇 칸 더 가야 돼? 3칸. 3칸을 더 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대칭축에서 먼 애가 더 큰 값을 가져요. 알았어요?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봐.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올라가다 얘는 멈췄고 얘는 더 갈 수 있으면 얘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이 멀어 3이 멀어. 마이너스 1이 멀죠? 그래서 여기가 최대값이에요. 우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대칭축을 보고 대칭축이 최대나 최소. 알았어요? 그 다음에 먼 쪽이 최대값을 가져요. 알겠어요? 얘가 최소면. 네. 만약에 봐봐. 머리.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는데 구간을 쪼개라고 했더니 쪼개고 났더니 이렇게 쪼개졌어. 네. 구간을 쪼개라고 했더니 쪼갰어. 그럼 이거 지우면 되죠? 예 네.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최대값을 가져? 네. A A지. B가 더 최소값을 갖겠죠? 네. 대칭축에서 먼 애가 큰 값을 갖고 작은 애가 가까운 값을 갖죠? 이거는 대칭축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하나. 않을 때야. 만약에 CD가 여기 정해져 있으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만 남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선 먼 애가 역시 최대값을 갖지. 네. 이 대칭축에서 가까운 애가 최소값을 갖고, 그치?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주어진 구간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지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을 정해보자. 첫 번째, 주어진 구간에 대칭축 포함 확인을 해야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두 번째, 포함되어 있으면 대칭축에서 뭘 갖는다고? 뭐 소라고 하자. 최대가 될 수도 있지, 위로 벌럭이면. 그지? 그 다음에 대칭축에서 먼 값이 최대값을 갖겠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칭축에서 먼 값이 무조건 최대고 가까운 값이 최소가 되겠네요. 그죠? 요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머릿속에서 잘 이해했는지 한번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하나 더 해야 됐어. 자, A에서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지? 함수 fx가 최대값이 13이래요. 최소값은 B래요. 그러면 A도 구하고 B도 구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하세요. 2차 함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뭘 먼저 보라 그랬어? 2차 함수는 뭐를 먼저 봐라? X X. Y. 개수. 그 최소. 뭘 먼저 보라 그랬어? 아 그거 이참수는 2차 함수는 뭘 먼저 보라? 대칭축. 대칭축을 먼저 보라 그랬죠? 오. 대칭축을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A로 묶어보세요. 머저리들.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상수항 볼 필요 없어. 요게 얼마로 완전 제곱된다고? 2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완전 제곱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좀 접근해봐.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보는 거야. 그럼 대칭축을 어떻게 찾아?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절반으로 완전 제곱되는 식으로 보면 돼. 이거 절반이면 마이너스 2죠? 예.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로 완전 제곱 되겠죠? 예. 그러니까 대칭축은 얼마야? 2죠. 대칭축은 2예요. 오케이. 일단 대칭축 찾았어. 예. 자, 이거는 필요하든 안 하든 여러분한테 그냥 버릇처럼 하는 짓이에요. 2차 함수를 보면 대칭축을 찾는 거야. 찾았지? 자, 보자.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위로.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값을 가져? 꼭지점에서 대. 되지. 더 이상 올라가는 데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라 그러죠. 최대값의 단어는 알죠? 오케이. 가장 큰 오케이. 머저리. 북한데? 자, 2일 때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 2일 때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자.